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예요. 아유, 뭐 이렇게 말장난을 이렇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매출 금액을 맞춰주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하고 법인세하고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고요. 부가세법상 과세 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수익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의 수익금액을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구분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손익인식기지, 손익의 귀속시기 및 그리고 부가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범위를 비교해서 차이 원인을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든가 누락 등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법인세법상 조정 후 수익금액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재화의 공급 의제. 자,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실질 공급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 이런 부분은 실질 공급은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데 실질 공급이 아니라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의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부가세법 얘기예요. 자, 뭐냐면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성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이런 부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도 재화의 공급 의제 간주 공급의 사례에 속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실무상으로는 드러나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세법상 수익금액하고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이 차이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간주 임대료도 차이가 나오겠고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각이라든가 그 밖에 자산 매각으로 인해서 차이 또는 도급공사의 작업 진행률 그리고 거래 공급 시기 차이. 주로 이제 선수금 문제죠.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개별 소비세, 주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출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매출 누락됐다 그러면 이건 수정신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탭 그리고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이 검토 탭이 있는데 이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서 탭에서 F12 불러오기가 있어요. F12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의 금액을 불러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금액은요. F8 수입조회로도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F8 수입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팝업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뜰 거예요. 요 금액. 요 금액을 쭉 불러오고요. 그래서 쭉쭉 요 금액들이 불러오는데 문제는 여기 뭐 수입 상품이라든가 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분을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수익금액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 검토하는 탭에서 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이 있을 거고 법인세 수익금액 차이를 내용별로 해당欄에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부가세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2번이 있는데 여기에 과세, 영세율, 면세 해가지고 합계금액, 이금액 나오고 12번 조정 후 수익금액은 세법상 조정 후 수익금액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클릭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확정된 저희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화면이 뜨게 되면 여기 예정 확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확정된 금액만 체크해 가지고 불러와서 반영을 합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기 예정 때 수정 신고한 게 있다면 예정도 있고 여기 예정도 있고 예정 수정 신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수정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예정 거는 선택하면 안 되고 수정 1차 부분을 선택해야 돼요. 수정 신고된 것이 마지막 신고서예요. 그래서 당초 예정 신고분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이중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요 법인 조정 수익 금액 요 부분에서 요 금액과 요 금액 차액, 이 금액 차액이 나오는데 이 차액 부분이 요 금액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가세 공급가액에 포함된 금액 중에서 공급시기 미도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공급시기 차액 가감란에 기재를 하게 되면 비고란에 입력하고 비고란에 선수금도 입력하게 되면 차익난 금액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자, 13번 차액 요거하고 17번 차액계는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13번 차익난 그리고 17번 차익난 요거 차익 13번 차액과 17번 차액계의 차익 금액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로 차액 내역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거. 수익 금액과의 차액 내역 여기 있네. 여기 뭐 자가 공급, 사업성 증여, 간주 임대료 있고 여기 거래 공급 시기, 판매 보조금 또 유형자산 매각 이런 부분들로 차이 나는 부분, 요렇게 차이 나는 부분, 요렇게 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이 요렇게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차익계 요것과 요거를 일치해서 제로가 되면 문제 없이 작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부가세 과세 표준하고 법인세 수익금액 차이 날 때 얘기고 차이가 없으면 이것도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돼서 거의 뭐 작성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로가 돼서 작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작성할 게 없는 이런 부분만 작성되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그리고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 요 부분은 법인세 세금 계산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될 항목이 수입배당금 명세서입니다. 수입배당금 명세서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왜 작성을 하냐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를 해요.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를 했더니 P투자 회사에서 이익이 생겨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줘요. 배당금을 주게 되면 우리 회사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의 배당금 수익이 발생한 거죠. 배당금 수입이에요. 수입 배당금 뭐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입 배당금도 마찬가지로 뭐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자 예금을 들어서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 법인세 과세되는 것처럼 배당금도 수익, 소득, 수입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배당금 명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회계상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면 이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이 비용 중에서는 뭐 임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이 당기순이익을 갖고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0원이 나왔다.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10원이다. 법인세 10원 부과했다. 그러면 90원만큼 남겠죠. 이 90원은 그냥 몽땅 다 주주한테 배당을 했다고 할게요. 주주한테.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주주 입장에서 배당금 얼마 받았어? 90원 받았어. 90원. 이 90원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주가 법인 주주도 있고 개인 주주도 있는데 법인 주주, 개인 주주가 있는데 법인 주주할 때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고 개인 주주라면 배당 소득세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 이 90원을 보면 이미 법인 단계, 자 회사 단계, 회사 단계 그리고 주주 단계와 회사 단계를 구분하면 이 회사 단계에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한번 과세가 다 됐어요. 10원 과세해가지고 90원만 받았어요. 이 90원만 갖고 또 주주한테 법인이든 개인이든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또 때린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금 90원에 대해서 세금을 또 때린다고 한다면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미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 단계에서
주주 단계에서 또 법인세, 개인 주주라면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이중과세라고 해. 이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중과세가 돼가지고 이중과세를 좀 조정을 해주자라고 하는 게 수입 배당금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 배당금 수익 중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입금에 산입해 주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중과세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 주주가 법인 주주도 있고 개인 주주도 있는데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입금 불산입을 해줘요. 그럼 개인 주주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 주주는 종합소득세 설명을 할 때 그로스업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중과세를 조정을 또 별도로 합니다. 개인 주주는. 여기서는 법인 주주, 내가 투자한 회사야. 피투자 회사에서 나한테 배당금을 주게 되면 피투자 회사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서 나한테 지급을 했으니까 내 입장에서 법인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 되니까 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입금불산입률을 적용을 해서 뭐예요? 입금불산입 하겠다는 얘기 뭐야? 법인세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지급이자 중에서 입금불산입 배제액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차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입금불산입 비율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입금불산입 100%, 20에서 50% 갖고 있다면 80%, 20% 미만이다 그러면 30%로 해서 입금불산입 이렇게 적용해서 수입 배당금 전액의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정 비율만큼은 법인세 과세에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가 배당금 수익이 있다. 이 배당금 수익에는요, 건설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수익도 적용 대상이 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장을 하면서 배당금 수입이 있다 그러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안 알려줘요. 세무서에서는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가끔씩 놓치고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거 잘 몰라가지고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수익 배당금 명세서 뭐 그렇게 작성되는 사례는 흔하지는 않을 텐데 자, 수익 배당금 명세서 화면에서 입금 불산입액은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 수입 배당금 지급 법인명에서 법인별로 각각 다 계산하는 거고요. 지급이자 중 입금불산입 배제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가 나간다는 얘기는 차입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입금이 있으니까 지급이자가 나가는데 돈 빌려가지고 다른 회사 주식 취득하는 거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만큼 일정 비율은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차감하겠다는 얘기는 도로 법인세 과세하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금액을 넣었을 때 입금불산입액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 여기 F3 조정 등록을 클릭하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열리면서 해당 금액 입금불산이 그리고 기타 처분해 가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배당금 수입이 생겼을 때는 그럼 비율도 따져야 되는데요. 물론 비율을 확인해 봐야겠죠. 지분 비율. 근데 거의 다 20% 미만이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그 지분 비율이 크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요, 부가세법 설명할 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과 설명과 거의 유사하는데, 부가세법상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 관련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한 거는 모든 법인, 모든 개인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지만, 법인세 계산할 때는 모든 법인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해요. 그러면서 영리내국법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부채, 대출받은 금액이 자기 자본은 얘기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했을 때 부채는 타인 자본, 그리고 자본은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입금이 많은 회사야. 이런 회사들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등을 대여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상당액은
법인세로 과세를 하려고 입금산입 때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투기, 뭐 임대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임대 보증금 받은 거 간주 입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는 보증금을 받는데 누구는 월세를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월세 수익 금액이 법인의 각삼년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보증금은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되돌려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익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데 월세 받는 법인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월세 보증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 상당액만큼 뭐예요? 간주 임대를 계산해서 입금 산입하는데 다시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계산하는 건 모든 법인이 아니라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거고, 그리고 자기 자본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에 대한 세법상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런 부분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임대보증금, 물론 말씀을 드린 대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이 적용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여하튼 조정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은요. 자, 임대보증금 내 적수계산부터 보면 여기는 F12 불러오기 합니까? 불러오기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임대보증금 계정, 회계자료, 이게 변동 내역을 자동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요. 3번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탭에서 요거 적수계산 탭에서 작성을 하면 여기에 반영이 될 거예요.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에서 요거 작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탭에서 뭐 여러 가지 임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료를 입력하면 여기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탭에 반영이 될 거고요. 4번 임대보증금 등의 운영수익금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 입력하고 관련된 계정과목 입력하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간주입금이 계산이 되게 되면 뭐 입금 산입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면 입금 산입 어디 F3 조정 등록 클릭하고 입금 산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세무 조정을 하면 반드시 소득 처분 따라야 돼요. 세무 조정을 했는데 소득 처분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세무 조정을 하면 반드시 소득 처분을 따라야 되는데 이때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계산에 대한 입금 산입했어요. 소득 처분은 뭘로 할까? 유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뭐예요? 유출이 안 됐어요. 유출이 됐다고 봐야 되나? 자,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산입하고 법인세 입금 산입이니까 소득금액이 가산점도 소득금액이 증가되는 유형입니다. 그랬을 때 자산부채 차이가 있나요? 세무상금액, 장부상금액 차이 없어요. 차이 없고, 그 다음에 산에 유보되거나 그런 부분 없죠. 그냥 계산된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해가지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수익금액 조정이 쭉 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이 쭉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게 뭐냐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물론 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는 참고용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고요. 화면은 여기 있는데, 자, 중소기업 여부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여부를. 자, 중소기업 여부는요. 중소기업 기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두 가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 같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중소기업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중소기업 기본법을 따를 때는 업종하고 상관이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를 때는 소비성 서비스 같은 것은 중소기업으로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규모 기준.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좀 작아야지 중소기업이죠. 이때 규모 기준을 따질 때 중소기업 기본법은 직전 3개년치 평균 매출액으로 가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를 때는 당해년도 매출액 갖고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뭐 독립성이라든가 졸업 요건은 두 규정이 똑같고요. 자, 주로 세법을 적용을 할 때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별히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라고 나오면서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얘기한다.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얘기한다라고 단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중소기업 조건 조세특례제한법상입니다. 주된 사업이 뭐라고 했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하고 상관없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가 있어요. 통계 분류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는데 소비성 서비스라는 게 뭔데? 호텔, 주점, 유흥주점, 무도, 단란주점업 이런 부분들. 그 밖에 오락, 유흥업종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규모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업종별로 평균 매출액 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와, 겁나게 크죠. 여러분들은 거의 다 관리하는 회사는 아닐 거예요. 자, 5천억 미만이어야 되고요. 소유라든가 경영이 실질적으로 독립성 요건을 충족을 해줘야 됩니다. 막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고 막 여기저기 지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내용은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성 요건 따질 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예기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특별히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시고 대부분 다 해당 사항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얘기고. 자, 유예기간을 보면 유예한다 무슨 말이에요? 중소기업이었다가 매출액이라든가 규모가 확 커져가지고 중소기업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잠깐 유예 보류 좀 해줄게. 언제? 자, 규모가 확대가 돼가지고 중소기업 기준이 초과됐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이 제외됐을 때는 최초 연도하고 다음 3개년도, 즉 4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직 중소기업으로 봐줄게. 아직 걸음마 이제 갓됐구나 라고 해서 중소기업으로 봐준다는 거. 중소기업 졸업기준 초과, 독립성 요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사유에 될 때는 해당 사유에 되면 최초 연도하고 3개년도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게 유예 기간이다라는 얘기고. 자,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기업이 기본적으로 소기업, 중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나눕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을 합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중견기업은 뭐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되겠죠. 소비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금융, 연금, 보험 사업이 아닐 거. 그리고 직전 3년 매출 평균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적용할 때 5천억, 기타 세액공제 적용할 때 3천억 미만이 됐을 때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중소기업을 하겠죠. 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화면에 보면 사업요건, 규모요건, 독립성, 유예기간, 소기업, 중견기업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말씀을 드린 대로 참고용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하려면 수익금액들을 다 끌고 와야 돼요. 이런 수익금액들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수익금액 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작성을 합니다. 쭉쭉 해서 업태별 구분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반영해? F12 불러오기 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상의 수익금액을 자동으로 반영을 하고요. 3개 이상 사업을 겸용한다. 그러면 수익금액이 가장 큰 사업부터 쭉쭉 입력해주고 나머지는 합한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밖의 사업은 저특보상 중소기업이 아닌 소비성 서비스업 요거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쭉쭉 점검해가지고 요거 별표 1 규모기준 이런 거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창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거의 대부분은 뭐 적합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맞다라고 한다면 회사 등록에 15번 중소기업 여부 따질 때 여기에 열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계산할 때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도 계산이라든가 세제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해 주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회사 등록의 요 부분 중소기업 여부에서 여를 선택해서 세무 조정이라든가 여기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회사 등록에 중소기업 여부 여기서 여로 한다고 했는데 이 여가 결정되는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해서 참고용으로 작성을 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로 선택을 해서 나머지 세무 조정이 쭉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